안녕하십니까. 나노과목 시스템 연구실 박사과정 부지윤입니다. 오늘 저는 캔서셀의 메타볼리즘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캔서셀의 메타볼리즘을 타겟팅하는 방법이 왜 암치료에 있어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순차적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암 종류에 따른 5-year survival rate를, 오른쪽 그림은 유방암의 생존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암 생존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언뜻 보기에 지금까지의 암치료 약물 개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암치료 약물들은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먼저 간이나 췌장과 같이 조기 진단이 어려운 부위의 경우 생존율이 매우 낮을 뿐더러 근 30년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한 말기암의 경우 생존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 또한 위 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의 암치료 약물들은 특정 경우에만 그 효능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편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기존의 암치료 약물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유전자에서 일어나는 뮤테이션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암이 발생하는 과정은 크게 온코진, 튜머 서프레서 진, 그리고 DNA 리페어 진에 의한 발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온코진은 원래 인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유전자로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데, 돌연변이 되거나 과잉 발현되는 등 계속적으로 활성화 상태에 있으면 세포의 증식이 촉진되어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튜머 서프레서 진의 부재에 의한 암 발생은 평상시에는 암으로 발달하지 않도록 막아주던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 암이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DNA 리페어 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도 암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DNA 리페어 진에 변이가 생겼을 경우 프로토온코진 혹은 튜머 서프레서 진의 계속적인 성장을 억제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기존의 암 치료 기술들은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치료하는 방법에 몰두하였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암을 완벽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리하여 500건 이상의 암 조직을 분석해봤지만 약 177개의 암 유전자에서 3만 개 이상의 소매틱 뮤테이션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로써 유전 정보를 일일이 분석하여 암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하나하나 규명하여 치료하는 방법은 암 치료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같은 조직 내의 암세포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헤테로지니어스 얼터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약물치료법은 그 한계가 매우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암의 치료를 위해서는 기존의 귀납적인 방법을 통한 치료 방법보다는 좀 더 보편적인 약물치료 방법이 필요합니다. 위 그림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명시해둔 그림입니다. 위 그림에서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은 최근에 추가된 부분인데, 기존의 방법들과는 달리 연역적인 방법을 토대로 암의 보편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납적인 방법 혹은 연역적인 방법에 따라 암 치료 방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적인 연구들은 귀납적 추론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귀납법은 여러 구체적인 사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통해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앞서 말한 암 유전자를 분석하는 방법은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한편 연역법은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추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암세포와 정상세포는 메타볼리즘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세포의 메타볼리즘 조절을 통한 치료 방법은 연역적인 방법을 통한 암 치료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에서 대표적인 연역법을 통한 성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퍼 머스타드는 화학전에서 쓰이는 독성 물질인데, 여기에 노출되어 죽은 군인들을 부검해 본 결과 백혈구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설퍼 머스타드의 성분을 약간 변형하여 호킨스병을 비롯한 다양한 림프종 치료에 응용하였고 실제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는 암 치료를 들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는 다른 대사 과정을 통해 ATP를 생성합니다. 이를 아에로빅 글리콜라이시스 혹은 월버그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차이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암세포만을 타겟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암세포에서의 메타볼리즘, 월버그 이펙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세포는 산소의 농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글루코스를 락테이스로 변환시켜서 ATP를 얻습니다. 그 이유는 암세포는 정상세포와는 달리 끊임없이 proliferate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암세포는 ATP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오매스를 합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띠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메타볼리즘이 다른 특성을 이용하여 암 치료에 응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메타볼리즘은 암의 발생과 진행 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암 치료에 매우 적합하고, 메타볼리즘을 타겟팅하는 방법은 기존의 암 치료 약물들과 병행이 가능합니다. 또 실제로 임상 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그 효능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암세포의 메타볼리즘을 타겟팅하는 방법은 크게 고분자 합성을 억제하는 방법과 세포에 양분을 공급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나뉠 수 있는데, 후자가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검은 박스로 표시된 부분들은 암세포 메타볼리즘을 타겟팅하는 방법들의 예입니다. 이제 암세포 메타볼리즘을 타겟팅하는 직접적인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조직 내 세포 간 산소의 공급량 차이로 인해 암 조직은 옥시지네이트한 부분과 하이퍽식한 부분으로 나뉘게 되어 암 조직 내 세포들은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됩니다. 암 세포들은 하이퍽시아 내에서는 글루코스를 사용하고 놀먹시아일 때는 락테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글루코스를 차단한 상태에서 CHC 혹은 siRNA와 함께 MCT1을 주입하게 되면 암세포의 메타볼리즘에 영향을 주게 되어 암세포들이 죽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암세포의 증식 및 다양한 메커니즘에 영향을 주는 메타볼릭 엔자임을 규명하는 연구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핑크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은 앞으로 약물 치료에 타겟이 될 효소들로서 캔서셀의 메타볼리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예시는 당뇨병과 유방암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에 기반하여 시작된 연구입니다. 메포르민을 주입한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유방암 치사율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메포르민이 캔서셀의 증식을 억제하는 AMPK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마지막 예시는 어토파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노바티스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항암제 라퍼마이신은 임상 3단계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라퍼마이신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존 항암제들은 어토파지를 촉진시키게 하는데, 말기암에서는 에너지원이 부족할 경우 어토파지를 이용하여 암세포들이 생존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암치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어토파지를 억제시키는 약물을 항암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임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의 메타볼리즘을 타겟팅할 때 중요한 이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발되는 약물이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 암세포의 메타볼릭 플럭스에 대해 완벽히 연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분명 한계도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부분은 각자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